고단했던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매일의 지혜를 채우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메일 브리핑입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한 게 최고인데 오늘 낮에 우편함 확인하고 입맛 뚝 떨어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노란색 혹은 흰색의 길쭉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을 텐데요. 바로 1월분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괜히 스트레스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오늘 밤에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형님들이 내일부터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돈 들어갈 곳도 천지인데 이 종이 한 장 받아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던 분들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니, 내가 집에서 반바지 입고 산 것도 아니고 잘 때도 수면 양말 신고 잤는데 도대체 왜 30만 원이 넘어? 억울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을 때도 가스비 아까워서 물 적게 넣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놈의 보일러는 며칠 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 피 같은 연금을 몽땅 빨아먹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올랐다고만 하지 정작 우리 집 보일러가 왜 돈을 잡아먹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아껴 쓰라는 뻔한 잔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아껴 쓰고 계신 거 제가 다 아니까요. 오늘은 새어나가는 돈을 틀어막는 법,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데 몰라서 못 받은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런데 형님, 지금 보고 계신 그 관리비 고지서 그냥 구겨서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종이 쪼가리 뒷면 혹은 아주 작은 글씨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의 단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 보일러실부터 점검해 봅시다. 형님들 댁의 보일러 조절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잠깐 마트 다녀오시거나 경로당 가실 때 알뜰하게 산다고 외출 모드 꾹 누르고 나가시지는 않습니까? 이거 많이들 하시는 실수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겨울에는 그 습관이 내 지갑을 털어가는 주범입니다. 보일러라는 기계는요, 차갑게 식어버린 바닥을 다시 뜨겁게 데울 때 연료를 가장 많이 퍼먹습니다. 위험한 식도로 떨어지는 강추위에 외출로 해놓으면 보일러는 사실상 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배관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돌아가죠. 그러다 형님이 집에 돌아와서 아우 춥다 하고 난방을 켜는 순간 보일러는 식어버린 바닥을 데우려고 미친 듯이 가스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요금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깐 외출하실 때는 현재 온도에서 딱 2도나 3도만 낮춰두고 나가십시오. 그게 바닥의 온기를 머금게 해서 다시 데울 때 에너지를 훨씬 적게 씁니다. 아니, 나는 며칠 집을 비우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3일 이상 집을 비울 때만 외출입니다. 하루 이틀은 그냥 온도를 낮추는 게 이득이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일러 조작법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잘 돌려도 이것 하나가 잘못되어 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형님 댁 창문 혹시 뽁뽁이만 믿고 계십니까? 뽁뽁이보다 5배 더 강력한 돈 안 드는 단열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형님, 창문에 뽁뽁이 붙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 뿌리고 붙이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물론 효과 있습니다. 유리창 차가운 기운 막아주죠. 그런데 진짜 도둑은 유리가 아닙니다. 창틀로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창문 가까이 손을 대보십시오. 으스스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올 겁니다. 창문 틈새 문풍지로 막으셨다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돈 안 드는 꿀팁 하나 드립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비닐 있으시죠? 김장할 때 쓰는 큰 비닐이면 더 좋습니다. 이걸로 창문 전체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창틀의 레일 부분, 즉 창문이 지나다니는 그 틈새를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커튼입니다. 형님들 댁에 가면 커튼이 바닥에서 붕 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하기 편하라고 그러신 건 알겠는데 난방비 아끼려면 커튼은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가운 공기가 바닥으로 깔리는 걸 막아줍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암막 커튼 하나가 보일러 온도 2도 올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쓰십니까?
습기 차면 곰팡이 핀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일러 틀 때 가습기를 같이 틀면 공기순환이 빨라져서 반이 훨씬 빨리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오래 갑니다. 물 끓일 때 뚜껑 덮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나라에서 주는 돈은 왜 안 받아가십니까? 작년에만 20만 명이 몰라서 못 받아갔다는 난방비 지원금. 혹시 형님도 그중 한 분 아니십니까? 지금 당장 휴대전화 꺼내서 확인해 볼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 춥게 지내지 마시라고 주는 돈이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형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십시오. 나 혼자 사는데 에너지 바우처 해당되냐고 물어보는 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의외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입니다. 작년보다 가스를 적게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이고, 신청하는 거 복잡해서 못해. 형님,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스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 번호만 알면 인터넷으로 3분이면 끝납니다. 자녀분들 설에 오면 이거 신청해다오 라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가스를 10%만 아껴도 몇만 원이 현금으로 통장에 꽂힙니다. 이건 안 받으면 손해입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지원금보다 더 큰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입니다. 형님 때 보일러 설치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만약 10년이 넘었다면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라에서 보일러 바꾸라고 60만 원을 줍니다. 그냥 주는 돈인데 놓치시겠습니까? 보일러 수명은 보통 10년입니다. 10년 넘어가면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기름차 타다가 연비 안 좋은 똥차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스는 가스배로 먹고 방은 안 따뜻하죠. 이때 아이고, 보일러 바꾸려면 100만 원은 깨지는데 하고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정부가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은 10만 원, 저소득층 형님 누님들은 무려 6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선착순이라는 겁니다. 예산 떨어지면 못 받습니다. 우리 집 보일러실 가서 제조 일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16년 이전이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새 보일러가 가스비 1년에 10만 원 이상 아껴줍니다. 거기에 지원금까지 받으면 23년이면 본정 뽑습니다. 보일러 대리점에 전화해서 정부 지원금 받고 바꾸고 싶다고 하면 알아서 서류 접수까지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자, 돈 아끼는 법 실컷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형님의 목숨입니다. 제가 굳이 무서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아끼려다가 하룻밤 사이에 응급실 실려가는 시니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난방비 아낀다고 보일러 끄고 전기장판만 주구장창 쓰시는 형님들 계시죠? 전기장판 온도를 강으로 해놓고 주무시는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뜨거운 불에 닿는 것만 화상이 아닙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라도 밤새 살이 닿아 있으면 피부 깊숙이 익어버리는 저온 화상을 입습니다. 시니어들은 피부 감각이 무뎌져서 살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물집이 잡혀 있고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기장판은 자기 전에 이불 데우는 용도로만 쓰시고 주무실 때는 취침 모드나 약하게, 그리고 반드시 얇은 이불 하나 깔고 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히트쇼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방은 절절 끓는데 화장실은 냉골인 집 많으시죠? 자다가 소변 보러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화장실로 가는 순간 혈관이 팍 하고 수축합니다. 그때 뇌졸중, 심근경색이 옵니다. 난방비 몇만 원 아끼려다가 병원비 수천만 원 나갑니다. 화장실 가실 때 귀찮더라도 겉옷 하나 걸치시고 화장실 문은 평소에 살짝 열어서 거실에 온기가 들어가게 해두십시오. 그게 형님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일러 조작법, 단열 꿀팁, 정부 지원금, 그리고 건강까지. 그런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 관리비 고지서 이야기로 시작해서 건강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쫄지 마십시오. 고지서 숫자에 겁먹어서 춥게 지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세금 냈고 자식들 키워냈습니다. 따뜻하게 지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대로 새어나가는 열 잡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챙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차가워지고 서러움만 깊어집니다. 이번 달 난방비가 좀 많이 나왔다. 에이, 내가 올겨울 따뜻하게 잘 살았네. 내 몸값 했다. 하고 호탕하게 웃어넘기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문풍지 붙이고 실내복 내복 챙겨 입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추위보다 더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습니까?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야, 보일러 외출 모드로 하면 안 된단다 하고 아는 척도 좀 하시고 정보도 나눠주십시오. 형님들의 지혜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밤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보일러 온도 대신 이불 덮고 체온을 높이십시오. 저는 내일도 형님 누님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메일 브리핑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